저는 20년 동안 전국의 가정집을 다니며 배관 막힘 문제를 해결해온 배관 전문 박사 김태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싱크대가 막히면 끓는 물을 붓거나 약품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계세요. 이런 잘못된 방법은 배관을 손상시키고 심하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번져서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집안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기름기가 배관에 더 잘 응고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막힘 현상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싱크대 물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배수구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면 이미 절반은 막혀 있다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방치하다가 결국 전문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배관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싱크대 막힘은 음식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배관벽에 달라붙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요즘 물 내려갈 때 이상한 소리나 냄새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싱크대 물이 잘 안 내려가면 뜨거운 물을 부으시거나 슈퍼에서 파는 배수구 클리너를 사다 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잠시 뚫린 것 같아도 며칠 안 가서 다시 막히고 결국 저를 불러야 했죠. 심지어 친척분 중에 72세 이모님은 배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매번 청소솔로 문질러 닦다가 솔 헤드가 배관 안에 빠져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걸 빼내느라 배관을 일부 분해해야 했고 결국 4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수가 큰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싱크대 관리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모님께서 겪으신 일도 결국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쳤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뒤에 나올 온수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배관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싱크대를 막히게 하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싱크대가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기름 찌꺼기가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음식물은 물에 떠내려가지만 기름은 배관벽에 달라붙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요. 영국 환경청 보고서를 보면 런던 하수관에서 100m가 넘는 거대한 기름 덩어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그냥 흘려보낸 결과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 댁도 라면, 국물이나 고기 기름을 자주 싱크대에 흘려보내시다가 결국 배관이 완전히 막혀서 전체를 교체하셨어요. 그때 수리비만 8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은 뜨거울 때는 액체지만 식으면서 고체가 되잖아요. 배관 속에서 식으면서 벽에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반드시 키친타월에 닦아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배수구에 바로 붓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몇 달 후에는 배관이 완전히 막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기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편리하다고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분쇄기로 음식물을 잘게 부숴도 기름과 만나면 배관 속에서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배관 막힘 발생률이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 75세 이정수님도 분쇄기를 자주 사용하시다가 석 달마다 전문가를 부르셔야 했습니다. 분쇄기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긴 하지만 기름까지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게 부순 음식물이 기름과 섞여서 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분쇄기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음식물은 물기를 빼서 따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편리함에 의존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분쇄기를 자주 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싱크대가 막히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끓는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100도로 끓는 물은 기름을 녹이긴 하지만 배관을 지나가면서 중간에 식어버려요. 그러면 녹았던 기름이 다시 응고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PVC 배관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해요. 제가 만난 70세 최명자님은 끓는 물을 반복적으로 부으시다가 배관이 휘어지고 변형돼서 전체를 교체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비용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끓는 물은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배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60도 정도의 온수를 천천히 흘려보내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펄펄 끓는 물은 절대 배수구에 붓지 마세요. 아직도 끓는 물로 배관을 뚫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배수구 클리너 약품인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배수구 클리너는 머리카락을 녹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기름에는 오히려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시중에 파는 배수구 클리너 설명서를 보면 작은 글씨로 기름에는 효과 없다고 써 있어요. 제가 만난 74세 윤정희님은 클리너를 사용하신 후 오히려 배관이 딱딱하게 굳어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클리너 약품은 강한 화학물질이라서 배관 내부를 부식시킬 수도 있어요. 약품을 남용하면 배관이 약해지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보다는 온수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혹시 집에 남은 클리너를 자주 싱크대에 붓고 계신가요? 그리고 직접 청소하시려고 배수구에 솔이나 칫솔, 심지어 가위까지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청소 도구가 배관 안에서 빠져버리면 그걸 빼내는 게 더 큰 문제가 돼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배수구 청소 중에 도구를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76세 김순자님도 청소솔의 헤드 부분이 배관에 빠져서 전문가를 부르셔야 했습니다. 배관 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구를 넣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솔 하나 빼내려고 배관을 분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온수 관리와 정기 점검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배관 안은 절대 도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직접 청소하시다가 도구를 빠뜨린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배관 기울기 문제예요. 배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기울기가 잘못되면 물은 어느 정도 내려가지만 기름과 찌꺼기는 배관에 고이게 됩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배관 기울기가 잘못돼서 막힘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됐어요. 69세 오재훈님 댁도 배관 기울기가 불량해서 6개월마다 막힘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막혀요.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온수로 세척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관 구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혹시 반복적으로 막힘이 생기는 집에 살고 계신가요? 이처럼 싱크대 막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은 기름과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제는 막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싱크대 막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게 일주일에 한 번 온수로 설거지하는 겁니다. 온수로 배관 내부 온도를 올려주면 기름이 응고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끓는 물 대신 60도 정도의 온수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헹굼 때 한 김 식힌 뜨거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배관 벽에 붙어있던 기름이 녹아서 내려가요. 혹시 온수 설거지를 습관화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기름을 반드시 닦아내는 습관입니다. 키친타올로 그릇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는 습관만으로도 막힘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기름기가 있는 국물은 절대 싱크대에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면 국물, 찌개 국물, 고기 기름 같은 건 다 키친타올에 흡수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세요. 음식물을 버리기 전에 종이로 한번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배관 수명이 몇 년씩 늘어납니다. 평소 국물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세 번째는 악취 방지용 밀봉 부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배수구와 배관 연결 부분의 틈새를 고무 바킹이나 실리콘 캡으로 막아주시면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들어와요. 테이프로 임시 방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더 불편해집니다. 10,000원 정도면 제대로 된 밀봉 부속을 살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싱크대 냄새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배관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배관은 크게 보면 싱크대 바로 밑에 트랩과 주름관 부분까지만 셀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 바닥에 매립된 배관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주름관은 필요하면 직접 교체하실 수도 있지만 매립 배관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혹시 직접 배관을 분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기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나 냄새로 신호를 보내요.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악취가 난다면 이미 절반은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마다 배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수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솔로 문지르고 약품을 넣으시는데 오히려 역효과예요.
불필요한 청소보다는 온수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도구를 배관 안에 넣는 건 절대 금지예요. 주기적으로 온수를 흘려보내고 기름 제거 습관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매번 청소하시느라 힘드셨나요? 7번째는 누수나 곰팡이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막힘이 심해지면 싱크대 하부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기도 해요. 작은 넘침도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부장 내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습기나 곰팡이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세요. 싱크대 아래 곰팡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싱크대 막힘의 진짜 원인이 음식물이 아닌 기름이라는 사실과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막힘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크대가 막히면 끓는 물을 붓거나 배수구 클리너, 약품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방법들은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배관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끓는 물은 배관을 변형시키고 약품은 배관을 부식시켜요. 또 청소도구를 배관에 넣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 즉 기름을 키친타월로 닦아내고 60도 정도 온수를 주기적으로 흘려보내는 습관만 지켜도 배관은 훨씬 오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수 설거지를 하시고 기름기 있는 국물은 절대 싱크대에 버리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배관 막힘 확률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하면 배수구에서 악취가 나고 싱크대 하부장에 곰팡이가 생기며 심하면 아래층까지 물이 새서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8세 박영수님처럼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76세 김순자님처럼 빠진 청소 도구를 빼내느라 배관을 분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20년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관 수명이 길어지면 당연히 수리비도 절약되고 집안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악취도 없고 벌레도 안 생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설거지를 마치신 후 한 번은 60도 정도의 온수를 천천히 싱크대에 흘려보내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물을 끓이고 한 김 식힌 다음 30초 정도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배관 속 기름이 녹아서 내려가고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국물이나 찌꺼기는 반드시 키친타월로 닦아낸 다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세요. 이 두 가지 습관만 지켜도 배관 관리는 거의 끝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장실 배관 막힘의 주범과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배관도 싱크대 못지않게 자주 막히는 곳이거든요. 특히 화장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막힘이 결정돼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싱크대 물 내려갈 때 이상한 소리나 냄새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끓는 물이나 약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